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태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태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 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